네, 반갑습니다. 짱나무TV의 짱나무 인사드립니다. 이게 어제 나왔던 기사죠. 김대중 칼럼, 팀 리더로서의 대통령.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언뜻 보면 이제, 윤석열을 칭찬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칭찬하는 게 아니고, 간 보는 거죠, 간 보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아마 김대중은 지금 아마 조선일보에서 나갔죠. 어, 그래서 막 지금은 칼럼이나 한 번씩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조선일보가 자기들이 직접 얘기하기가 조금 껄끄러웠겠죠. 그래서 이 요술가 김대중을 데려다가 김대중의 입을 빌려서 자기들의 어떤 요구 조건을 미끼를 던져보는 거죠. 정말 야비한, 이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될 언론사라고 하면 아마 조선일보일 겁니다. 그건 아마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하실 건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직접 말하기가 조금 껄끄러우니까 이제 김대중이라는 요 요술가를 입을 대신 빌려가지고 미끼를 한번 던져보는 거죠. 그 미끼가 뭔지 한번 보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 씨는 30여 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선출직에 나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말은 그렇게 했죠, 말은. 하물며 대통령이 돼야. 그 이제 이런 거 보면 이제 전제 자체가 물론 제 생각이긴 하지만 아주 이제 어긋나 있죠. 그런 그가 검찰총장으로 현직 대통령의 불법에 제동을 걸었고, 지난 5월 대선에 길에 나선 지 6개월 만에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정됐다. 이런 일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없던 일이다. 그는 정치 인생 거의 전부를 대통령 꿈에 글다시피 살아온 많은 정치인과는 크게 다르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나게 다르죠. 제가 듣기에 아마 그래도 좀 이름 있는 정치평론가라고 하는 그런 인간들조차 종편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아직도 윤석열이 정치 신인이고 순진하고 운이 좋다는 얘기들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 점에서 그는 준비된 대통령 지망생이 아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제가 방송을 시작했으니까 자주든 아니든 이제 방송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듯 나가도록 하죠. 대중적 리더십에 익숙하지도 않고 대통령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능력을 제대로 검증받을 기회도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그릇에 대해 불안감이 없지 않다. 이른바 검찰 만능주의 사고방식을 걱정한다. 이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몇몇 이제 소위 말하는 여의도 문법에 익숙한 정치인들이야, 이런 게 이제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가 경선 과정에서 보여준 보수적 사고방식과 몇 마디 말실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윤석열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말실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언론에서 또 저쪽 진영에서 아니면 내부 총질했던 저쪽과 내통해가지고 내부 총질했던 쪽에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억지로 갖다 붙인 거죠. 사진 한 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거의 가족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가족 문제는 지금도 계속 언론에서는 엄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짧게 잡아서 2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년이 아니죠. 원래 박근혜 때부터, 그러니까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그 말을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9년째 지금 탈탈 털리고 있습니다. 9년째 탈탈 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온 거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거의 세계관과 안보, 국방 등에 관한 전략적 사고 등을 제대로 짚어볼 기회가 적었다. 이거는 지금 최종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그 외신기자 클럽하고의 그 기자 간담회라든가 특히 오늘 천안함 유족들하고 아마 만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여준 걸로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올해 고정된 대통령이란 자리의 관념에 비춰볼 때 윤석열은 여전히 미지수다. 그렇죠. 그 이제 얘네들이 말하는 여의도 문법에 익숙한, 그리고 자기들이란 걸 여기서 말하는 조선일보나 뭐 조중동 같은 이런 이권 카르텔의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것들 말하는 거죠. 얘들 입맛에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이제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두려움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의 단점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보면 이제 엄청 칭찬을 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는 지도자라기보다 때묻지 않은 사람이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욕이죠, 욕. 굳이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것보다도 요즘 세상에 뭐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이가 예를 들어서 뭐 40, 50, 60이 됐는데 그 사람 보고 때묻지 않고 순수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 솔직히 욕이죠, 그게. 칭찬이 아니고. 우리는 과거의 고착된 제왕정 대통령관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시대 전환에 대비할 맞춤형 관리자로서 대통령 기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씨발 말도 안 되는 이런 막 자기가 좀 대가리에 든 게 많다고 티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뭐 이렇게 막 좀 복잡한 문법을 이제 쓰죠. 또 뭐 좀 일반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을 써가면서 우리는 과거 정치 건물들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런데 그런 건물들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 사람들은 윤석열을 두고 호감, 비호감, 운운하며 호감 타령을 하는데 호감 대통령의 말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다. 또 이번 대선은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기보다 나라의 분위기를 바꾸어보자는 정권교체의 마당이다. 나라의 분위기를 바꾸어보자. 우리는 무능함에도 제왕처럼 굴리며온 대통령에게 식상할 만큼 식상했다. 우리는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데도 퍼주는 데 급급한 한국판 베네수엘라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때 여기까지는 어쨌든 그냥 무난하죠. 여러 가지 오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차차 얘기할 기회가 많을 거고, 윤 후보는 다재다능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냥 이것도 일단 웃어 넘기겠습니다. 적어도 그는 타협 방식에도 익숙하지 않다. 능수능대한 정치인이 아니다. 하지만 그는 오로지 법과 질서와 정의와 공정으로 세상을 지는 법률 직업인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언뜻 보면 칭찬 같기도 하고 언뜻 보면 욕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 자체도 이제 얘네들이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하나의 이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윤석열은 정치에 능하지 않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이거를 이제 사람들 머리에 주입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경선 과정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4개월, 5개월 오면서 윤석열의 어떤 인간 댐댐이부터 해서 발언이라든가 이런 행보들 보면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그는 그 생김새대로, 쓰임새대로 세상 일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그냥 이게 소위 말하는 프레임이잖아요. 윤석열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윤석열을 니는 검사만 했기 때문에 딱 법의잣대로만 할 거야. 다른 거는 니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딱 프레임에 딱 가두는 거죠. 그는 문재인 정권이 비틀어 놓았던 것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에 열심일 것으로 믿는다. 정권 교체의 사명이 그에게 달려있다. 어쩌면 윤석열의 쓸모는 거기까지도 모른다. 보세요. 이게 딱 윤석열이란 인물에 대한 어떤 정확한 어떤 이해라든가 이런 고찰이 없이 그냥
어,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검사 생활만 했기 때문에 딱 니는 법치 그 안에서만 놀 거다. 뭐 이런 이제 얘기죠.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지도자는 팀 리더로서 정부를 이끄는 사람이다. 지금은 1인 지배형 권력이 아니라 팀워크를 갖춘 합동작전이 필요한 시대다. 그런 의미에서 윤 후보는 국민 앞에 그의 팀을 미리 선보여주는 섀도우 캐비닛 시스템을 가동해서 한다. 이게 목적이었던 거죠. 조선일보가 실제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죠. 계속 이제 윤석열이 경선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두환 뭐 발언 뭐 이게 말실수도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논란인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 그때도 얘기했듯이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거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럼 네가 뭐 어떤 사람들을 어떤 조직에 앉힐 건지 한번 네 그걸 한번 내놔 봐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선일보뿐만 아니고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은 이제 언론 카르텔, 이권 뭐라고 합니까? 브로커라고 해야 되죠. 얘들이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비꼬아가지고 미끼로 하나 던지는 거죠. 한번 물어봐라. 그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총리는 누구, 경제팀은 누구누구, 문화교육은 누구누구, 외교안보는 어떤 인물을 앉힐 것임을 사전에 국민 앞에, 그러니까 이건 국민 앞에 제시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한테 한번 내놔봐봐, 이 얘기입니다. 국민으로 하여금 윤석열 정권의 방향을 미리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을 팔아먹는 이 전형적인 이게 뭡니까? 그 이권 카르텔들의 수법이죠. 국민이 솔직히 뭐 저도 그렇고 국민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자기들이 불안하니까 우리들 몫을 일정 부분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이때까지 한 말이나 이런 걸 보면 그게 안 될 것도 같고, 그런데 가만 하는 거 보면 좀 바보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헷갈리니까 조선일보가 요슬과 김대중을 내세워서 이렇게 던져본 거죠. 국민은 후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팀을 보고 표를 주는 것이다. 그것은 윤 후보 개인으로서도 미숙한 경험과 실전 대응 능력 등을 보완해 주는 것이고, 또한 대선 승리 후 농공 행상 차원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사 난맥과 잡음을 예방하는 선제적 대응일 수도 있다. 개소리죠. 윤 후보는 지금 팀워크에 관한 예비심을 치르고 있다. 제가 듣기에 윤석열은 검사 시절에도 자기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 인맥이나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에 얽매이지 않고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수사에 가장 적합한 인물들을 그대로 뽑아다가 쓰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철저하게 어떤 뭐 내가 서울대니까 서울대 라인 이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어디 뭐 근본이 충청도니까 뭐 충청도 이게 아니고, 그런 거 전혀 없이 호남이든 영남이든 제주든 강원이든 거기에 가장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다가 수사팀에 앉혀가지고 일을 하게 했다는 거죠. 바로 선대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정 문제다.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이준석이하고 김종인이가 계속 목리 부리고 어깃장 놓고 하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지금 그거죠. 끝봐라, 네가 씨발 지금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 지금 선대위 구성도 제대로 안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가 팀워크로 갈 것인지 거물 명성에 이끌려 갈 것인지 우리는 여기서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렇죠. 자기들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몫이 있을지 없을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윤 후보가 2030 세대 취약하다면 그들을 끌어안는 대책을 말하는데 2030 세대는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그 떡고물에 이끌려다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뭐 취약하기는 뭐가 취약합니까? 지금 모든 연령, 모든 계층, 모든 지역, 호남 빼고 다 압도하고 있는데, 윤 후보도 등달아 우왕좌왕하지 말기 바란다. 허황된 농공약보다 소박감, 솔직감, 성실함 같은 것이 중요하다. 윤 후보는 당인도 아니고 기성정치인도 아니기 때문에 견문에 취약한 측면이 있지만 부채의식도 없다. 이건 정확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봤는데도 앞에 이렇게 요술을 찍었다는 거죠.
민주당과 그 후보는 윤 후보가 취약해 보이는 기술로서의 정치라는 기성 프레임으로 그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그리 끌려가면 윤석열이 죽는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어제, 이게 지금, 어제 오전에 이제 이 칼럼이 나왔죠. 근데 어제 그 뭡니까, 그 오찬회동 하기 전에 이제 그 기자들하고 잠깐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그때 선대위 관련해서, 그러니까, 언론도 그렇고, 이제 막 그 유튜버들도 그렇고, 막 왜 빨리 선대위 만들지 않느냐, 막 이렇게 하니까, 윤석열이가 한마디 했잖아요. 처음에 윤석열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대위는 급한 거 아니다. 더 크게, 더 넓게. 김종인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한테 정권을 줘. 그래가지고 슬림하게 소수 정예로 가자 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이는 더 크게, 더 넓게 가자고 했잖아요. 일단 윤석열은 거기에서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갈 거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마음이 다급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막 독촉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조선일보가 요술가 김대중을 동원해서 이렇게 했죠. 그러고 나서 오찬회동 전에 윤석열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거짓말이다.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면 다 거짓말이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도 모든 언론에서 유튜브에서 막 뭐 인선이 끝났다 듣고 막 계속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 만나볼 사람 많이 있다. 기다려라. 정말 이 쓰레기 언론의 표본이죠. 조선일보. 요술가 김대중을 이용해서 네가 내각을 어떻게 꾸릴지 해봐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끌려가가지고 뭐 발표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얘들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는 인물이면 좋다고 박수를 칠 거고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 자기들을 배척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만약에 배치가 되면 또 엄청나게 물고 싶고 뜯을 거 아니야. 그 짓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가 그랬잖아요. 내 입에서 나오기 전에 그 어떤 얘기도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렬이 형만 보고 가면 됩니다.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